안녕하세요. 청소년 권리 강사 국형진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권리는 학교 내 청소년 인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분 많이 보완이 되어 있죠.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우리 학생들도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교권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세요. 학생 인권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의 인권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게 인권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학교 내 인권을 보면 청소년 학교 내 인권이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 그리고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것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지도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내 의견을 좀 말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 청소년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고 제안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저는 학습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학교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진학이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참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치고 점수를 바꾸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범죄처럼 이렇게 자주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시험 결과에 따른 입시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다양한 입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 이제 국가고시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내신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본고사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막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대학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들을 좀 막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1992년도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학력고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수학 능력 수능이라고만 해서 하여튼 수능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수능이 이제 변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1996년도에 논술고사가 또 신설돼 가지고 본고사 분명히 없앴는데 다시 한 20년도 안 됐는데 이제 논술고사가 이제 생겼죠. 이 논술고사가 생기면서 이제 수능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이런 공부 성적 말고 다른 걸로도 좀 반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대학의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 사실은 요즘을 보면 다시 이제 정시 비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내 수상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거 막 다 빠지고 있어요. 결국은 또 내신하고 수능 점수가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진학 현황을 보면 특성화고를 보면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떨어집니다. 원래 특성화고는 기능인을 양성하려고 만든 학교잖아요. 근데 취업률은 계속 떨어져서 이제 30%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10명 중에 3명만 취업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로 가느냐? 그 중에 5명은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를 하느냐? 이건 이제 미취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3명이 취업하고 5명이 대학 가고 2명이 미취업 상태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특성화고의 이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일반계고 진학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진학률이 8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80%. 이 정도면 의무교육 아닌가요? 의무교육이잖아요. 다 가는 거 아닙니까? 80%가 간다는 얘기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역별 진학률을 보면요. 되게 웃겨요.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학률이 높습니다. 진학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시예요. 울산시가 89%를 마크하고 있고요. 경북, 전남, 경남이 89, 88%대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진학률을 보이는 시도는 가장 낮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진학률은 64%고요.
경기도의 진학률은 74%, 인천은 80%대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90%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이렇게 진학률이 낮지? 뭐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재수를 하고 의대를 가려고 이제 재수, 삼수 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진학률이 낮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대학 무용론이 벌써 나왔어요. 서울, 인서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방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 진학이 과거처럼 뭔가 그 인생을 막 정하고 결정할 만한 그런 중차대한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대학 취업률을 보면 6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졸업하고 나면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취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취업률 평균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대학은 그거보다 좀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 실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어른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청년이 막 쓰러져서 실신한다고? 뭐 이런 생각 하실 건데, 청년 실신이 무슨 약자냐면,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 신. 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취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근데 본인의 현실은 이거 이상과 훨씬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교를 늦게 졸업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을 더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뭐 공기업, 또 공무원, 어쨌든 뭐 지금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만 선생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명에서 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2명에서 3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늘구멍에 머리를 그냥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20대 경제생활을 시작해야 될 나이가 점점점 늦어져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당연히 뭘 지게 될까요? 돈을 못 벌면 빚을 지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제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결국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뭔가 학습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맞느냐.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학습에 집중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서 내 생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성적만 내려고 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실패할 인권보다 너무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 돼 하고 너무 과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 다양한 실패, 다양한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 어떤 진로의 방향이 맞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나이인데 다들 공부하는 사람은 고개 쳐박고 그것만 보고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이 뭔가를 쉽게 결정해서 시작하기는 또 어려운 나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학생 인권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과도한 교칙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칙에서 불만을 가지는 게 뭐였냐면 염색, 그리고 파마 이런 것들을 지금도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해요. 염색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연예인들 다 염색하던데 나쁜 사람인가 보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두 번째 학칙에서 좀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좀 불만을 갖는 부분이 이제 화장, 장신구, 뭐 손톱 매니큐어 이런 것들 용무를 제한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그 설문조사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세 번째 교칙에 대한 불만이 뭐였냐면 치마 길이를 지금도 말하는 데가 있대요. 치마 길이, 바지통 이런 거 지금도 말하는 데가 있다고.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런 거 왜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학생답게 지내라. 치마가 길고 뭐 꼭
외투를 입어야 하고 외투 안 입으면 잠바 못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킹 색깔 뭐 이런 거 통제하는 게 학생다운 걸까? 어쩌면 학생들이 이미 저는 그런 것들 좀 뛰어넘은 그런 인권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칙에 대한 부분도 교칙이잖아요. 교칙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학생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학생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지켜야 되는 규칙은 학생의 대표인 누구예요? 학생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교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그런 교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뭐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그 사회 참여나 이렇게 그 청소년들의 이제 권리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무관심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부장적인 그 지금도 문화거든요. 가족주의, 가부장.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칙에 대한 부분도 교칙이 정해졌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좀 일방적으로 좀 그 규칙을 강요하는 문화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아, 얘들아, 지금 하고 싶으면 좀 참아. 너네가 대학 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대학 간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대학에 가면 그때도 내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도 마음 놓고 놀 수 없어요. 왜? 왜냐면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 강요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더 했어. 뭐 옛날에는 뭐 라떼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하는 문화도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그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이런 정책 제안, 사회 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이 좀 적습니다. 실제 학교 내에서도 학생 대표회가 있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 학생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그 이런 파급력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는 있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좀 적고 아니면 그런 영향력이 적은 회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다섯 번째로 이런 그 무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들은 그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그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그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분들 뽑을 때는 물론 알겠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의 수장을 뽑는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 만 16세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한다. 이렇게 투표권을 주어줘서 사회적 지위를 좀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주의 깊게 자세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16세로 만약에 선거 연령이 낮아진다 그러면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만 18세 선거권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항이 많은 거죠. 실제로 만 16세 청소년들은 사회적 변별이 떨어진다,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병원에 누워서 지금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선거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장애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생각하시기 어려운 정신 지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증이나 막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선거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의 판단력이나 정보 습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건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발전과 그 후진적인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참 인권이 발전하기 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조선이 망하고 바로 우리나라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민이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이런 나라하고는 다르게 외세가 들어와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제 식민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 시대가 막 30년씩 이렇게 갖고 일본한테 종속됐잖아요. 그럼 종속됐던 그런 식민지 나라에서 인권이 있겠습니까? 네, 식민지 나라에 오는 인권이 있어요. 근데 그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스스로 탁 벗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쫄딱 망하면서 그 나라 왕이 기부업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다른 외세의 힘으로 독립이 돼버리다 보니까 또 분단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게 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그지 산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라가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나라가 이렇게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를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막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이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이제 입시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또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문화가 아직도 좀 답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 지배층이신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청년 시기를 살아오면서 그분들은 폭력에 엄청 노출돼서 사셨거든요. 뭐 학교에서도 그랬고, 뭐 군대에서도 그랬고, 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언어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피해들을 입으면서 살아온 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권적으로 막 발전된 사회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 인권이나 자기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건 이렇게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여러분들 많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저희 청소년 참여 페스티벌 때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인권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의 저희가 문턱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인권이나 이런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도 되게 선진국이 되어서 잘 보호받고 그 권리가 인정받고 그런 권리를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또 어떤 의무를 다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